고장나고 싶은 날, 공식적으로 고장나고 싶은 날이 있다. 정말 누가 봐도 작동을 하지 않을 것처럼 고장나서 내가 뭘 하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런 거보다 눈 감아주는 날. 다들 그러고 살겠지. 몸도 마음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아무도 몰라주니 그럭저럭 나도 괜찮나 보다 참아가며 살아가겠지. 살만해서 고장나 보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난 이미 고장날 대로 고장났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나는 참고 잘 살고 있어서 그래서 고장나고 싶은 날이 있다. 다시 일어날 생각 못하도록 무기력해지게 괜한 희망과 괜한 응원 하나 없어서 작동하지 않고 그냥 좀 쉬어보게. 쟤는 고장났나 보다 하고 그 누구도 건들지 않게. 집에서 퍼질러서 잠이나 자면서 마음의 연고를 듬뿍 바르게. 해피엔딩.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 본 동화들은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난다지만 지금 보니 다소 행복과는 거리가 먼 마무리가 아닐 수 없었다. 겨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니. 그래서 과연 동화 속 주인공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걸까? 수차례의 고난 끝에 쟁취한 행복은 어떤 행복이었을까? 막연히 떠오른다. 멋진 공주님, 왕자님을 만나 멋진 왕국에서 화려한 삶을 꾸렸다 정도. 동화를 보면 비우는 이야기가 99페이지고 나머지 1페이지도 다 채우지 못한 몇 문단만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막을 내린다. 동화라는 환상에 가려진 사람의 이중적인 마음이었다. 사람은 언제나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에 인색하게 살아간다. 복 전엔 필연적으로 난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얻은 행복만이 값 있는 행복으로 인식된다. 진부한 주입식 행복론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정도 행복에 대한 생각의 전환은 나의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는 고난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행복 전에 고난이 없어도 된다. 그 말은 고난 뒤에 행복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만약 고난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고난 뒤에 행복을 바라지도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동화 같은 멋진 삶 아닐까? 그야말로 해피엔딩이 아닐까? 고난 뒤에 오는 행복이 값진 것도 아니니 지금 행복한 것에 충실할 것. 고난 뒤에 행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헛된 기대를 하고 실망하지도 말 것. 그러니 행복에 인색하지 말고 99페이지 고난보단 99페이지의 행복을 택할 것.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해피엔딩을 다짐할수록 행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살아갈 것. 마음 접기. 여기 근처에 A4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종이를 들어 계속 접어볼까 합니다. 이걸 보는 당신도 접고 계신지요? 우린 아마도 9번을 채 접지 못해 포기할 겁니다. 종이는 사람의 힘으로 9번 이상 접지를 못한다 합니다. 최대 횟수는 기네스북 기준으로 고작 9번이라고 하죠. 신기하기도 우습기도 한 사실입니다. 저 얇은 종이도 접다 보면 도저히 접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 한낱 종이도 그러한데 사람 마음이라고 다를까 싶습니다. 마음을 접는다는 건 그리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겠죠. 6번, 7번, 9번 그렇게 계속 접어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닐까 합니다. 보고 싶은 마음, 그리운 마음, 속상한 마음, 후회되는 마음. 우리 도저히 내 힘으론 안 되는 걸 접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건 아닐지요.
저 얇은 종이도 몇 번 접으면 못 접힌다고 발악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종이보다 두꺼웠음 두꺼웠지 얇을 리가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라도 억지로 접으려 하지 말아요. 진짜 접는다는 건 9번, 10번 계속 접어 작게 만드는 게 아닌 시간이 지나 접고 싶단 마음이 없어지는 거니까. 어떤 일이라도 잊어버리려 안달하지 마세요. 정말 잊는다는 건 9번, 10번 지우고 지워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닌 쓰여진 기억을 지우려 하지 않고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는 말기로 해요. 접지 못한 것들, 모든 것들,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란 생각으로 부지런히 나아가 멋진 내가 되어 살아가기를. 그 시간을 인내한 우리, 더 넓은 사람 되어 차마 접지 못한 것들 전부 펼치며 살아가기를. 괜찮아지고 싶어도 괜찮아지지 않을 때, 괜찮아지고 싶어도 괜찮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엔 냉장고에 있는 달콤한 케이크를 먹으며 괜찮아질 것 같아 한입 베어 물어보지만 여전히 눈밑은 어둡습니다. 어느 날엔 다소 지저분했던 방을 정리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구석구석 정리하면서 눈에 밟히는 지난 인연의 흔적이 내 마음에 콕콕 박힙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누워봐도 매트리스가 까칠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다 괜히 친구에게 연락이라도 오면 지금은 기분이 좀 그래서 나중에 연락해야지 하다 잠이 듭니다. 일어나니 창밖은 어둡습니다. 친구에게는 서운함이 담긴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나는 그 친구가 싫어서 피한 게 아닌데 말이죠. 깜깜한 풍경에 괜한 오해까지 생기니 마음은 우울함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때 마침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담배를 태우는 사람은 모릅니다. 담배를 태우며 전화를 하는지 아닌지 그 호흡의 소리만으로도 다 알 수 있다는 걸요. 아빠 담배 피워? 물어봅니다. 그때부터 뻐끔뻐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빠 담배 끊었잖아. 왜 또 피우는 거야? 핀잔을 줍니다. 아빠는 말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이번 한 번만 봐주라. 아마 우리 아빠도 그랬을 겁니다. 괜찮은 척 해봐도 괜찮아지지 않아서 그러다가 괜히 일만 더 꼬이고 그래서 그렇게 굳건히 약속했던 담배를 다시 뻐끔뻐끔 그래야 숨이라도 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뻐끔뻐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나서 안부를 묻고 싶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급 후회가 됩니다. 이럴 땐 모르는 척 넘어갈 걸 그랬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뿐인 아빠의 숨구멍을 막아버린 건 아닐지요. 이야기가 오가던 중 뜬금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합니다. 하필이면 타이밍이 좀 그렇습니다. 아빠가 아직도 담배를 태우고 있다는 건 나보다 긴 여정 동안 괜찮아지려고 해도 괜찮아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아빠의 뻐끔뻐끔을 내가 전파로 느끼듯 나의 흐느낌을 아빠도 전파로 느낍니다. 그래서 아빠는 허겁지겁 전화를 끊으려는 나를 막지 않아 주었습니다. 왜 우냐고, 무슨 일 있느냐고 붙잡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좀 개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빠는 나에게 울 구멍을 내어준 셈입니다. 아무리 괜찮아지려고 해봐도 괜찮지 않던 나의 마음에 조금은 볕이 쬐입니다. 마음에 잔뜩 낀 먹구름 사이로 아주 작은 빛이 들었습니다. 어두운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요즘은 노력해봐도 노력대로 안 되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이 꼬이고 꼬여 깊은 한숨을 쉬었겠죠. 그러나 나와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되고 동질의 아픔을 나누고 펑펑 울고 조금은 기분이 풀리고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직도 삶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괜찮다 감히 말해봅니다. 마음만큼 생각만큼 다 되진 않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치유와 희망을 얻습니다. 굳이 괜찮은 척 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질 겁니다. 모두가 서툴더라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툴더라도 좋은 사람이 되고픈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정말 괜찮습니다. 걱정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그 안에 목표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그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괜찮아지지 않더라도 우리 오늘 괜찮습니다. 괜찮아지고 싶어도 괜찮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위로와 희망 같은 걸 찾아냅니다. 동질의 마음으로부터 서로가 서로를 무던히 껴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정영욱 작가님의 글들을 읽고 있으면 공감이 되기도 하고 위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목처럼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란 말만 들어도 힘이 되고 용기가 나는 말일 테니까요. 삶에서 힘든 날 자기 자신에게 또는 주위 사람에게 이제까지 잘 살아왔으니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란 말을 건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작가처럼 잘 주문을 걸어봅시다. 지금까지 책 읽는 JS였습니다.